일단 예비 차주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사실 뭐 이런 내용까지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 인구 통계에 잡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쓰여야 하지 않겠어요?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한 건 우리나라에서 차를 열심히 팔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점을 위주로 해설해드렸잖아요. 충전 인프라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 지원해줘야 하는지, 정비 인프라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해결되어야 전기차 보급 한 개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걸 넘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보조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이던 전기차들 가격, 원래 예정되어 있던 가격대로 나오면 전혀 가성비가 아닐 거라고 했었죠. 역시나 예상대로 대부분이 예정 가격보다 하향 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가 적어서 사실 이거보다도 가장 강력한 회사가 가성비 전략을 택한 것 때문이라는 게 큽니다. 얼마 전에 다뤄드렸죠.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모델 Y랑 모델 3 같은 주력 차종들의 가격을 계속 내리더니 결국 한국 시장에서도 가성비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잖아요. 모델 Y에 이어서 모델 3 페이스리프트도 중국 생산 물량을 들여오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델 Y처럼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 트림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주력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롱레인지 트림도 중국 생산 모델들을 들여온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 소리는 아예 대놓고 가격을 낮추겠다는 소리잖아요. 테슬라는 이미 모델 Y 중국산 트림으로 성공의 맛을 봤고 회사 차원에서 점유율 상승이 꼭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테슬라가 이렇게 나오니 국산차 회사들은 당연히 가격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생긴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기아 EV3가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출시가 가장 코앞에 있는 차라서 그런지 정보가 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3천만원대 가성비 전기차가 쏟아진다면서 EV3 국내 출시를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전기차의 본격적인 대중화를 앞두고 국산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 차랑 비슷한 가격으로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할 거고 그중 하나가 EV3가 될 거란 겁니다. 기존에는 예상 가격이 EV3부터 EV5까지 묶여서 공개됐잖아요. 이 가격은 예상보다 너무 비싸고 이렇게 그대로 나오면 가성비는커녕 판매량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보도된 걸 보면 일단 EV3는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본 가격이 3천만원 전후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 소리는 결국 3천만원 초반 보조금을 아주 잘 받으면 2천만원 후반으로 가격대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 가격으로 전기차 시장에 다시 대중화 바람이 불 거다, 돌풍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정확한 표현은 내연기관 차랑 가격이 비슷해지고 비슷한 조건이 됐을 때 구매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받을 거냐, 더 쉽게 말하면 가격이 비슷하고 체급도 비슷하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어떤 차를 구매할 거냐,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실구매 가격이 비싼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3천만원 초반, 2천만원 후반이면 딱 지금 잘 팔리는 소형 SUV 가격대랑 비슷합니다. 셀토스나 트랙스가 많이 팔리는 가격 구간이고 이런 방향은 캐스퍼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캐스퍼 전기차가 레이 전기차랑 가격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았는데 얘도 가격대가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레이 전기차는 보조금을 적용하면 2천만원대로 판매가 됐죠. 판매량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캐스퍼는 그래서 그런지 LFP 배터리를 추가해서 가격을 낮출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원 후반대가 유력하겠죠. 캐스퍼 내연기관 모델도 1500만원 전후 옵션을 넣으면 1000만원 후반까지 가니까요. 아마 비슷한 가격대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얘도 이제 내연기관 모델하고 구매 가치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수입차 쪽은 아직 전기차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편입니다. 폭스바겐 ID2 올이 35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고 했는데 아직 국내 출시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코녹스도 최근까지 국내 출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한국 GM이 올해 수입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출시가 결정되면 승산은 있습니다. 국내 정부 보조금을 적용하면 3천만원 중후반대 토레스 전기차랑 비슷한 가격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수입차 쪽은 내연기관 차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BM이랑 벤츠가 대표적이죠. BM은 신형 5 시리즈를 1000만원까지 할인폭을 늘려버리고 벤츠는 할인 대신 고급화 전략, 전세계 최초로 한국의 마이바흐 전시장을 짓고 올해에만 신차 9종을 국내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자동차 회사들이 먼저 가격을 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환경부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충전이나 정비 인프라 관련 내용은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구매 보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사실 딱히 비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보조금 예산 자체를 줄이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진짜 줄여야 할 걸 줄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건드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딱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언급이 자주 되고 있는 게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규제 강화라고 할 수 있죠. 중국산 배터리 말고 우리 기업 배터리를 쓰라는 건데 이걸 구분하는 근거는 뭔가요? 배터리 밀도, 에너지 효율, 재활용 여부 이런 걸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나 재활용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NCM 배터리를 위주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마찬가지로 LFP가 아니라 NCM 배터리 위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과 과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들이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좋지 못한 게 이유라고 했죠. 그래서 기업들은 재활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고요. 이건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승용 전기차랑 상용 전기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구분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피해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배터리 규제 기준 같은 건 우리나라는 특히 상용차에 더 적극적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용차는 회사 단위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대당 보조금도 승용차보다 훨씬 많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승용 전기차는 이미 견고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 전기차 시장은 대비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미 중국한테 잠식을 당했다고 짚어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중국산 전기 버스가 우리나라 도로를 이미 장악하고 있지만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비아디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효율이 좀 안 나오는 중국산 배터리를 규제한다. 그냥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컨대 초소형 전기차는 효율이 비교적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규제가 진행되면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효율을 높이려면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겠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중소기업은 대체 어떤 걸 무기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라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차들을 이런 식으로 규제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차를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영세인들입니다. 타고 다니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생계 때문에 일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건데 중소기업이 죽는 것 이전에 이런 차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국산 초소형 전기 트럭이 비싸지면 구매자들은 어디로 가나요? 일단 소형 전기 트럭으로 갈 겁니다. 문제는 이쪽으로 가면 포터나 봉고 전기차가 선택지가 되는데 이 차들도 부담스러워서 아예 더 저렴한 중국산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안 나오고 하나 둘 문을 닫고 중국 전기 트럭들은 점유율을 더 빠르게 높여가겠죠. 이미 지금도 중국산 전기 트럭 비중이 상당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제발 명확하고 치밀하게 가자 이겁니다. 이런 보조금 내용 같은 건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시장 상황과 제품에 따라 그에 맞는 기준과 잣대가 필요한 건 기본이고요. 정책과 예산이라는 건 소비를 촉진시켜서 산업을 보호하고 외부적인 부정 요인들은 견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승용차 시장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를 규제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효율과 충전시간 기준 이런 것도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제3의 규제가 있어야 큰 기업들이 더 좋은 상품을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할 겁니다. 그런데 경영 전기 트럭을 포함한 상용차 시장에서는 애초에 효율과 충전 시간 기준을 엄격하게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무슨 수로요? 여기는 오히려 이런 기준보다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요. 국내 기술을 위주로 연구 개발하고 차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려서 상용차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을 잠식하는 걸 막아야죠. 아니면 차라리 안전 규제 같은 걸 강화하고 이거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던가요.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밀어줘야 합니다. 국가 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부흥하고 서민들이 잘 살게 되는 거니까요.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과 예산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기업 간 경쟁도 부추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거고 삶의 질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영리하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인데도 왜 항상 부족해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평균 1,000만 원을 넘긴다고 합니다. 다시 돌려받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대로 일을 하라고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거란 말이죠. 친환경차 관련 정책이나 계획들은 왜 아직도 시원한 내용이 없는지 모르겠고요. 친환경차 관련 보조금이 존재하는 이유를 영상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여전히 왜 우리 세금으로 보조금을 줘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소리는 반대로 아직까지 보조금 정책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이건 즉 보조금 운영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프라도 치밀하게 늘릴 생각이 없어 보이고 구매 보조금도 영리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는 건 뭐다? 결국 전기차 보급 한계의 유리천장을 깨지 못할 거란 거죠. 이미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가격 경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 하나요? 아무리 저렴하게 나와도 사람들은 더 편리한 내연기관 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살 텐데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